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이번 한 주를 돌이켜보면 월요일에 코스피가 반도체 급등으로 인해서 반짝 상승한 이후에 계속 지수 내주는 흐름이고요. 코스닥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조금 흘러내리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이번 주 내내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들어서 인상 깊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변화는 언제나 중립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이나 변화를 놓치거나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증시를 떠올렸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국내 증시의 개장, 이것은 언제나 중립인데 그날 수익을 잘 내면 중립 이상의 날인 거고 그날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건 중립 이하의 날인 거겠죠. 저희 출발 성공 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매일 중립 이상의 날로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증시 다이어리부터 열어보시죠. 어제 시장 흐름을 살짝 정리한 내용인데요. 어제장 NFT가 다시 달렸습니다. 고점 논란이나 규제 우려로 인해서 조금 떨어지는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결제주 올랐고요. 서울옥션도 어제 급등 움직임이 나왔지요. 그리고 MP, 드래곤플라이 등의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이 자회사가 이 P2E 사업, 이 NFT를 접목시켜서 P2E 플랫폼을 연다라는 이슈 속에 18% 급등하기도 했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비덴트 22% 올랐죠. NFT나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제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4형제가 전원 기립하며 카카오페이는 특히나 18%나 올라선 채 거래 마쳤죠. 이러한 NFT 이슈 등을 빼놓고 메타버스 이슈 등을 빼놓고 봤을 때 눈에 띄었던 종목은 포스코케미칼과 이 코리아 서킷이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최근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섰습니다. 일단 양극재, 음극재, 원재료가 중국 의존도가 상당수 높기 때문에 중국 전력난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3일간 13% 올라왔고요. 코리아 서킷 어제 급등 움직임 보였었죠. 11월만 놓고 보면 코리아 서킷가 한 50% 정도 올랐다가 4거래일 밀렸습니다. 근데 그 4거래일도 한 8% 정도 밀렸어요. 어제 단 하루 만에 14% 이상 올라가면서 그걸 모두 다 만회했죠. 코리아 서킷 생각하면 조금 뿌듯합니다. 11월 12일에 이 투자뉴스 7에서 기판주에 대해서 브리핑을 쫙 했었는데 또 그 이후 좋은 흐름 나와서 좀 뿌듯하고 보람차기도 하네요. 자, 코스닥 150 편입기대 종목들도 어제 올랐어요. 코스닥에서 어제 외국인이 많이 샀던 종목들이 HK이노엔, 바이오니아, 나노스, 에코프로 HN 다 코스닥 150 편입 수급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부진한 쪽은요. 신풍제약 계속 접하셨죠? 3거래일 동안 34% 물렸습니다. 압수수색 이슈와 임상이 기대 이하였다라는 평가 등이 나오면서 하락했죠. 반도체 쪽도 어제는 조금 내려가는 움직임이 보였어요.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잠시 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반짝 반등이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단순한 숨 고르기 정도다라고 평가하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CJ ENM, 라라랜드, 엔데버 인수한 이후 계속 부정적 평가 나오면서 4일간 주가 내려가는 움직임 나왔고요. 카지노주는 10월부터 거의 오른 날도 없으면서 빠질 때는 또 같이 빠집니다. 어제 카지노 관련한 종목들 모두 동반 하락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이게 바로 전반적인 어제 시장의 종목 분위기였고요. 조금 깊게 살펴보고 싶은 내용들 열어보겠습니다. 카카오 확인해 보시죠. 어제 카카오 패밀리가 상장사 넷 모두 다 동반 상승이었죠. 카카오 2.8%, 카카오페이는 18%,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는 약 5%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다 같이 같은 카카오라는 성을 달고 올랐는데 모멘텀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단
규제 업황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는 건 조금 공통적인 평가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민주 역할을 하다가 규제 이슈 속에 많이 내려왔었죠. 일단 CEO 교체 이슈 긍정적인 평가 받았고요. 카카오페이도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소식과 함께 수급적으로 상당수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MSCI 그리고 FTSE 지수 편입이 됐죠. 결국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고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최근 10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의 모멘텀은 리니지를 누르고 올라간 오딘 그리고 NFT 거래소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슈가 어제 또 힘이 돼주는 흐름이 나왔죠. 최근에 수급 어땠는가 볼까요?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카카오 관련한 업체들을 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카카오에 상당수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에서는 매도가 나옵니다만 카카오페이는 기관 측에서 아주 강하게 사주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이게 11월 전체 수급이기 때문에 이 정도지만 최근 10거래일만 따로 떼서 놓고 본다면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카카오게임즈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자금이 상당수 유입됩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이 모든 종목에서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흐름, 이렇게 카카오들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반갑긴 하죠. 최근 석 달간의 움직임이에요. 규제 관련한 이슈, 시장 분위기와 함께 같이 내려왔다가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다시 20만 원 위로 흰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조금 지지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이들의 상승에 의미 부여해도 되는 것인지 어차피 뭐 각 섹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 중에서 조금 투자 메리트가 지금 있는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사실 어제 시장에서 뭐 뚜렷한 움직임을 보인 종목군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좀 체크하고 싶어서 내용을 들고 와봤습니다. 리튬 가격이 한동안 급등을 거듭하다가 조금 쉬는 듯 했는데 다시 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연초 대비 리튬 가격은 많이 올랐다라는 거 우리 다 인지하고 있죠. 270% 정도 상승이었습니다. 2030년도에는 리튬의 수요가 지금보다 4배 늘어나서 한 180만 톤 예상이 되는데 공급은 150만 톤. 결국 수요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리튬 글로벌 생산 1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 이 간펑의 회장이요. 전기차 수요발 리튬 강세, 조만간 진정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리튬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는 게 바로 리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니켈 다음으로 많은 채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리튬이죠. 테슬라 모델 X 같은 경우 필요한 리튬이 아이폰의 10,000배 정도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목숨줄, 이런 리튬이나 니켈 등의 금속이 얼마나 잘 생산되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2차 전지향 원자재 시장을 전망을 봤을 때도 리튬은 나날이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이 리튬 가격과 조금 상관계수가 높은 게 바로 전해질인데요. 리튬 값이 올라가면 전해질 값도 올라가는 흐름, 지금 구조상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갈 때 전해질 관련한 종목들 한 번씩 거론이 되는 겁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첨보, 후성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동화기업, 엔캠, 솔브레인 등 꼽을 수 있습니다. 어제장에는 뭐 그렇게 뚜렷한 흐름은 없었어요. 후성이 2.8%, 솔브레인이 3% 정도 올라간 것 정도요. 하지만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상승들을 보여왔었고 11월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엔캠은 11월에 딱 상장을 해서 40% 정도 올라온 상황이죠. 이 전해질 관련한 기업들의 상승률 보면 좀 오른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 생각해보면 전해질 관련한 업체들은 그보다 밸류 부담이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과 수요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 좀 더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게 되는데 이 중에서 좀 눈여겨볼 게 있을 것인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 그리고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뉴스닥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저희 다뤄볼 첫 번째 이슈는 앞서 보셨겠지만 네. 카카오 그룹주입니다. 어제장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너무 좋고요. 어젠 동반 강세 움직임 시장 대비 나타냈는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종목 있으신지 네. 전략 좀 주세요. 카카오 그룹주들이 지난 가을에 좀 충격이 한번 나왔었죠. 그랬죠, 네. 크게 조정이 나왔었 다음에 많게는 고점 대비 거의 한 40%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 신고가 행진 보여줬었고, 카카오페이 상장하고 나서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 카카오뱅크마저도 이제는 그 상장 그 가격까지 그 시가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특별히 바뀐 내용들은 없습니다. 어저께 카카오 최고 경영자가 좀 교체된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카카오가 어떤 실적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좀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주요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펀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지만 꼭 이것만이 관련된 종목군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규제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이제 국감 이런 시즌에서의 어떤 골목 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플랫폼 업체들의 너무 사업이 문어발식으로 확장되는 부분들이 이슈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없고, 오히려 이번에 그런 것을 이제 발판 삼아서 좀 카카오 그룹 차원 내에서 좀 변화할 수 있는 거 변화하고, 좀 축소할 수 있는 부분 축소하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이겨내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을 좀 불러일으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그게 어저께 좀 발휘가 되었다. 어저께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좀 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카카오뱅크가 됐든 카카오 게임즈가 됐든 카카오페이가 됐든 성장 모멘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는 신고가 언저리까지 왔다가 약간 조정받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는 추가적인 상승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것을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모든 이 카카오 그룹주들이 카카오하고 이 플랫폼을 같이 연계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카카오가 그냥 L자형으로 계속 횡보세를 보여줬거든요. 약간 삼성전자처럼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어떤 모멘텀으로 하나의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 상승을 했던 것처럼 어저께 그런 모멘텀이 좀 더 강화가 된다라면 카카오의 추가적인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 지금 투자 메리트가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건 카카오다라고 네. 요약을 해주신 건데 이건 좀 번외의 질문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단골 질문이죠. 네. 그럼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을 땐 뭘 사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저는 카카오를 살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봤었던 것도 있는데, 네. 네이버가 주가가 좀 오른 다음에 상승 탄력도가 좀 카카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되는 게 있어서 만약 둘 중 하나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일단 카카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타이밍상 카카오에 조금 더 무게를 더 주셨어요. 카카오 그룹주 향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전해질 이슈, 네. 리튬값 상승, 그로 인해서 전해질 관련한 기업들 혹은 이 기업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2차 전지 소재주를 주셔도 되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 전해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만 본다라면 조금 조정이 나왔거나 횡보? 네. 그다지 매력이 없었다라면 상대적으로. 근데 전해질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모습을 좀 확인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전해질이 이제 필수 소재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화재도 발생하고 좀 안정성 이런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전해질을 조금 더 보강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해서 좀 급증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계속 그 정력
난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의 어떤 수요가 가격 육불화 인산 리튬, 그러니까 뭐 LiPF6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 제품의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한 20-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 이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뭐 소재 관련돼서 약간 규제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국내의 업체들, 그러니까 중국이 전체적으로 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해질 시장에서는 일본이 한 27%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3%, 뭐 17%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과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가격 상승이 전해질 가격 상승을 같이 동반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테슬라가 이제 그 리튬 인산철 관련된 새로운 배터리, 약간 이제 저가형 제품의 배터리 이슈가 좀 있으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주가가 좀 하락을 하거나 약간 모멘텀이 약간은 식은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 전해질 쪽은 그런 거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그런 것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더 매력을 느끼면서 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성이라든지 뭐 첨보 같은 기업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쪽 섹터는 조금 더 상승을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뭐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장을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데 수요가 그거 이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뭐 2025년, 뭐 2030년도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전해질 시장도 계속 성장성이 매년 한 2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본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2차 배터리 관련된 기업하고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남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 이 전해질 쪽에 대한 어떤 매출은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해서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이런 전해질까지 같이 묶여서 움직인다라면 충분히 저는 새로운 주가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는 안정적인 흐름 나올 수 있고, 후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력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전해질 관련된 사업도 있지만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환경 관련돼서의 어떤 강점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후성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LFP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양극재 업체들의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롭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소재 업체들 대비해서 밸류 부담도 그나마 좀 덜하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해질 관련한 업체들 더 주목하자인데, 사실 대표님이 한 뭐 10억이란 돈이 있어요. 네. 그걸 여기 종목에 이렇게 고루고루 사진 않으실 그쵸. 거 아니에요. 전해질에서 이 종목 정도 내가 좀 베팅을 해보겠다 하는 좀 원픽을 꼽아주신다면. 원픽을 뽑는다라면 일단 후성이 좀 대장주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제품을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생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성이 조금 더 저는 대장주로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성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제 코너 속의 코너 창의스픽 가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연일 최고치 환경주가 뜬다. 어제 제가 저희 회사에서 하는 큰 행사를 다녀왔어요. 네. 거기서 경제 토론자분들께서 얘기하시는데, 내년도에 가장 큰 경제 키워드는 ESG다. 이 네.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좀 일맥상통할까요? 그렇죠. 네, 뭐 올해도 ESG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갈수록 계속 확대가 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탄소 배출권 가격 흐름을 보신다라면 엄청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11월 한 14일, 15일 때만, 그러니까 한 중순만 하더라도 뭐 톤당 뭐 20유로, 30유로 돌파했다. 역대 최고치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70유로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의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유럽 연합이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영향이 좀 있고, 그리고 뭐 기온 저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의 발전이 상당히 줄어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뭐 전통 뭐 화력 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격이 또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것도 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 지금 기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다시 한번 락다운 얘기도 있고, 지금 델타 변이 이후에 누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지금 그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고 지금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그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를 또 더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 구조로 좀 가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환경 규제라든지 환경 관련된 섹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점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오히려 코로나 역설로 인해 가지고 일회용 제품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이 더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키워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쪽 관련해서 얘기 드린 게 이제 폐기물 업체들 얘기 드렸는데, 대기업들이 이런 폐기물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 규제라든 이런 거와 연관성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이미 준비를 해왔었고, 좀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을 얘기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단순하게 탄소 배출권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를 하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과 관련된 거, 혹은 이쪽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연관성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뭐 SG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런 발전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한전하고의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돼서의 발전 설비 이런 기술을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다음에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다. 그래서 실적도 나쁘지 않고,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쌍용 CNE 같은 경우는 시멘트 회사예요. 시멘트 회사가 우리나라의 시멘트 업체들이 탄소 배출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긴 한데, 그 전에 이미 공장을 좀 재가동 보완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환경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환경 관련해서 재가동을 했고, 또 최근에 폐기물 업체도 인수를 하면서 이런 폐기물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들은 이미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네. 정부 같은 경우는 국책 사업을 하거나 정부 수주를 할 때 이런 환경 관련해서 채점을 매긴 다음에 이런 기업들의 제품 더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상대적으로 누릴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KG ETS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폐기물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그 자회사 계열사를 좀 매각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 매각 가격이 한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KG ETS의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이 조금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전 충분히 꼭 지금 당장 이 탄소 배출권 때문에 환경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소리 소문 없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딱히 어디를 딱 매수하자라는 할 만한 섹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좀 이런 종목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근데 저희가 탄소 배출권 얘기했을 때 뭐 KC코트레일, 에코프레이치, 네. 이런 종목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들 종목과는 조금 새로운 시각에서 이들 종목군을 지금 선택을 해주신 건데, 그들 종목들 대비해서 조금 덜 올랐다는 메리트가 있는 걸까요? 지금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오른 종목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주가 흐름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올라온 부분들이고, 다른 종목군들은 그렇게 오른 건 아닌데, 탄소 배출권의 이슈가 좀 더 발생한다라면은 그들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최근에 보면 시장이 테마라든지 이슈가
확장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돼서 뭐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 조금 긴 시각을 놓고 봐도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양한 이슈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유스타그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